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12번째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 사회를 맡은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전종욱 부장입니다. 임금은 민생과 직결되는 서민들의 삶의 토대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하여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가치인 임금이 국민들의 생활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오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석자 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참석자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미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구작은 당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혜령 당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참석자분들이십니다. 이정식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한 노동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길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금체불 예방, 단속활동 등을 하시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실 분들이십니다. 오른쪽으로 이근한, 김혜림, 김재원, 장주환, 왼쪽으로 민병조 근로감독관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지급금 등 임금체불 구제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실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 박건우 대리님, 서울북부지사 최서병 대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저희 당의 노동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김영동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인사 나누시고요. 예, 다음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기현 당 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민족의 대명제라고 불리죠. 추석을 앞둔 시점에 우리 근로 현장에서 임금 체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는 주제로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하고 있는 시리즈 12번째 오늘 방문이 되겠습니다. 시간 내어서 함께해 주신 우리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이정한 노동실장님, 또 노길준 서울청장님을 비롯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근로감독관님 여러분하고 또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임금 담당, 대지급 담당하시는 분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유형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이게 명절 밑을 앞두고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그것이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체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은 또 추석 명절이 6일간 연속되는 그렇게 지금 휴일이 지속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체불임금 그 문제가 없어서 6일 동안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더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도 느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생생한 그런 그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일한 만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제때 받아야 된다. 그것이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임금체불 피해 입은 근로자가 무려 24만 명 정도 된다고 해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경영 악화도 있을 것이고 또 뭐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거의 못지않게 협력업체의 경우는 또 이 원청업체 하도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는 좀 아주 고약하게도 악덕 기업주들이 있어서 임금 조금 떼먹어도 막 그냥 모르겠다고 이렇게 숨어버리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정말 엄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금의 체불행위가 심지어 이렇게 악덕 기업으로까지 연결된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범죄 행위다. 노동자 본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의 의지도 완전히 감소시킬 것이고 그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 삶을 파괴하는 일종의 범죄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실효적인 대책을 이런 경우에는 아주 철저하게 좀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해서 4주간에 걸쳐서 이 체불 임금의 청산 그리고 예방을 위한 집중 계도 기간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규모 제조업장 특히 건설업체 임금 체불이 특별히 많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취약 현장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좀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상습적인 악덕 저질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단호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조금 더 다른 좀 비상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는데 이제 신속한 구제 조치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지급금의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겠다는 정책도 굉장히 유효한 것 같아 보여요. 조금 우리 직원들이 입장에서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이럴 때는 좀 거들어 드리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생계비 융자도 그 이자율 낮춰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사업주의 경우에도 임금의 체불을 하지 않도록 해서 한시적으로 그 이율을 낮춰가지고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대폭 지원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현장 체불 임금 청산할 수 있는 기동반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사전에 충분한 서로 간의 그 교감,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대출 정책의장께서도 함께해 주셨고 또 우리 이미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원도 함께해 주셨고 우리 당의 노동위원장을 맡아 있는 우리 김영동 의원께도 함께해 주셨는데 이 분야에서 누구보다 가장 또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의지가 확고하신 분들입니다. 당 차원에서도 관심 가지고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그래도 우리가 같이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내 가족이고 내 형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먼저 국정 현안 챙기시냐고 바쁘신 중에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과 직결되는 임금체불을 직접 챙기시고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애쓰시는 근무자들을 격려해 주시러 이렇게 친히 오신 김기현 당대표님,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이미자 의원님, 김영동 의원님 등 당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는 노사의 불법과 부당한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해서 노동시장을 상식과 공정에 맞게 개선하자는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근절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핵심 중에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일 날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현재 13만 근로자의 약 8천억 이상의 체불이 발생해서 전년 동기 대비 24%나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당 대표님께서도 강조하시다시피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좀 더 따뜻하게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을 마련해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4주간의 집중 지도 기간과 체불 청산 기동반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한 사법 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 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도 다양하게 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고용노동부 직원 모두는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그리고 정당하게 보상받고 임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도 강조하셨다시피 임금 체불은 반사회적 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체불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오늘부터 4주간 임금 체불 예방 청산 집중지도 들어간다는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임금 체불 예방은 늘 해마다 이제 명절 때 연례 행사처럼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올해는 그 상황이 좀 더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지만은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대비 23.7%라는 그런 통계가 아마 이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금 체불 발생하는 그 사업장의 대다수가 영세한 곳이고 또 피해자들 역시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경영상의 애로라든지 또 아니면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국이 철저히 조사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 체불이 우리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부분은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악덕 재벌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부백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나 법적 처벌을 강조한다고 해서 임금 체불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 네, 이미 경험적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법적 처벌을 강조한다고 해서 임금 체불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 청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일터라도 임금 떼일 염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회 안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국민의힘 간사이신 이미자 의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미자 의원입니다. 임금 체불 문제는 반사회적 범죄이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약 1조 3천억 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여 약 24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상습적 임금 체불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 부조리 건절을 위해서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제도로는 임금 체불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의, 반복, 악의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정부, 지자체의 보조 지원 사업에 참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하고 수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또한 공공 입찰 시에는 불이익을 부여하며 신용 제재 확대 강화를 통한 임금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로기준법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서 임금 체불 제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업종 임금 체불 청산에 집중하여 주시고 대지급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모든 근로자가 이번 명절만이라도 좀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영동 노동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노동위원장 김영동입니다. 먼저 추석을 한 4주 한 달여 놔두고 당 대표님께서 이렇게 현장 간담회를 갖는다는 것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현장, 특히 노동 현장에 관심을 갖고 임금 체불 사업장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을 지키고 있는 노동부 장관님 그리고 근로감독관을 위시한 이 체불임금 사업장을 조정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현장을 직접 지금 체불임금 마지막에 정산하고 지급하고 시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여러분들도 업무가 가중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추석 앞두고 조금만 더 애써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아마 추석을 앞두고 늘 노동 관련 기사 보면은 우리나라 체불임금이 1조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하나의 잣대이자 기준입니다. 그런데 또 아울러 바꿔 생각해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나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규모에 비추어 보면은 1조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에 정산되는 거 보면은 수천억에 불과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하면 추석을 맞아서 특히 또 명절 연말을 맞이해서 오늘도 보고서에 보니까 체불 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융자, 그 다음에 사업주를 위한 융자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좀 지원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다시 나중에 우리가 구상을 통하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은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그죠? 따뜻한 그런 중추과절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국회 차원에서 열심히 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을 다 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체불 예방 청산 집중 지도 기간 관련 브리핑을 청취하겠습니다. 브리핑은 고용노동부 이정한 노동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이정한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시행하는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입니다. 이번 대책은 신속한 청산 지도와 체불에 대한 엄정 대응, 피해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업 등 취약 업종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제적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업의 체불 예방 및 청산 지도를 위해 전국 500여 개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 나아가 조기 집행을 하도록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 체불 발생 여부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청년, 외국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보호 점검도 실시합니다. 임금 체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청산을 지도하고 수사 상황을 점검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불 청산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추석 명절 전 4주간을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여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한 체불 예방 총력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3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간서별로
체불 청산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경찰,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임금 체불로 집단 노사 갈등이나 건설 현장 농성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동반이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청산을 지도합니다.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 중심으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도 운영합니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우선 상습 고의적인 체불 발생 또는 의심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교육 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 확인 시 즉시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권조사도 적극 추진하고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수사를 위한 3대 대응 원칙을 견지하겠습니다. 이런 엄정 대응과 함께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간이 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추석 전에 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체불 사업주가 융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체불 청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확대한 바 있으며 추가로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인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오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실 주역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근로감독관 여러분들, 총 5분의 근로감독관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현장에서 목소리를 저희가 청취한 후에 당 대표님께서 저희 당의 입장이나 그리고 관련해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근환 근로감독관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노동청 이근환 감독관입니다. 저는 이제 감독관마다 가지고 있는 이제 사건 중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전에 체불액 전액이 안 되면 일부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적극성을 가지고 청산 지도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산 계획은 있으나 추석 전에 청산이 안 될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간이 대지급금을 활용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불 확인서를 발급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옆에 김혜림 감독관님 계시는데요. 현장에서 맞닥뜨리셨던 어려움이나 또 근로자들의 또 아픔이 있었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저희 이제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김혜림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보통은 사업주들이 명절 전에 이제 임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급을 못해서 명절 전후로 신고 사건이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소액 사건이나 이제 체불액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제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추석에도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전산이나 아니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노동부나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김혜림 감독관님께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간소화가 필요하다 말씀 주셨고요. 예, 김재현 감독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고용노동청의 김재원 감독관입니다. 저는 일선 현장에 있는 근로감독관으로서 좀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이제 모든 근로자가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또 보다 책임감을 갖고 현장 예방 지도와 엄정한 수사에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저희는 제때 임금을 못 받아서 힘들고 억울한 그런 근로자를 많이 만나는데 그런 근로자들을 도와주며 실제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또 민원인에게 저항이나 반발도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업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 감독관이 일할 맛이 나야 또 그 행정 대상인 국민들도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관님께서도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사기 진작이나 처우 개선에 신경 써주고 계시지만 당 차원에서도 현장에서 고생하는 근로감독관들 한 번 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제 실무를 저희가 하다 보면 사실 처벌이 약해서 임금 체불을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인식을 가진 사업주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구속 수사라든지 아니면 체포 영장도 적극 이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지만 처벌 수위도 높아져야 하고 또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6월에 이미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서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력한 처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장주환 근로감독관님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청 근로개선 지도교과 장주환입니다. 저희가 이 체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 전국 그러니까 올해 7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 전국적으로는 이제 체불액 순위가 제조업이 1등이고 두 번째가 이제 건설업, 세 번째가 도소매 숙박업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운수 창고업, 두 번째가 도소매 숙박업, 그리고 지금 건설업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번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하는 장소에 따라서 그 업종을 잘 알아야지 저희들 근로감독관도 사건 처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계 쪽에서 저희 그 지역에 따른 그 교육 좀 맞춤형 교육 같은 것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역마다 그 경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을 달리 좀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장주환 감독관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왼쪽에 지금 앉아 계신 민병조 감독관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노동청 민병조 근로감독관입니다. 사업주분이나 근로자분이 저희 노동청에 이제 사건을 제기하고 방문을 하실 때는 양 당사자분들이 모두 다 좀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시게 돼요. 그런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들 권리 구제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가장 해결책도 잘 알고 있고 그 내막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들을 신뢰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안내하는 내용이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잘 협조를 좀 해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민병조 감독관님께서는 근로 현장에서 해결사 역할을 근로감독관님께서 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민생의 해결사는 김기현 당대표님이십니다. 한번 믿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근로감독관 5분들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번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참석하신 분들 그 목소리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건우 대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복지공단 서울 동부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건우 대리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근로감독관분들이 이제 조사하신 자료를 가지고 저희 공단에서는 대지급금 지급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강조하셨듯이 이제 추석 전에 대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 기한을 단축해서 이렇게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용직 분들이나 노인분들 같이 이제 그 인터넷 접수가 좀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이제 정보 취약계층들이 그 대지급금 접수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공단에서는 이제 방문 접수도 받고 있는데요. 방문 접수 오시면 이제 친절하게 접수해드림과 동시에 다른 동료 근로자분들도 같이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온라인 접수부터 현장 접수까지 노력해 주신다는 약속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최서병 대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지사에서 온 최서병 대리입니다. 지금
저희가 8월 현재 그 대지급금 집행 현황이 4,400억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연말까지 한 6천억 정도를 조금 넘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요거 관련해서 저희가 그 공단에서는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그 민원문서 처리 기준으로 금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를 하게 돼 있고 현재 8, 9일 정도 안에 좀 단축해서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사업장들을 이제 고려를 하면은 이제 그 가입이 돼 있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축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그 아까 김영동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업무량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또 속으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둘이 하던 거 셋이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처리 기간은 빨라질 거라 그 부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추석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근무하시는데 어려움 말씀 주셨습니다. 그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참석하신 그 의원님들 그 중에 말씀하실 부분이 계시면은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부터 하시죠. 예. 그냥 짧게 하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체불임금 사건이 발생하면 그 체불을 한 사용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는 단순한 작은 시각이 아니고 이거는 일종의 요새 일어나면 안 되지만은 일종의 재난 내지 재해라는 입장으로 노동부가 접근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작게는 그 가정이 재해고요. 좀 더 크게 하면 그 사업장 전체가 재해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윤석열 정부의 재해 대책이나 재해 처방하는 방식을 보면은 무조건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원인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원인 찾다가 오늘 체불당했는데 내년에 체불임금 처리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바쁘시고 현장에서 힘드시긴 하겠지만은 이번 명절 앞두고는 하여튼 선 처리 후 그 다음에 조사하는 원인 분석하는 그런 노동정책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도 계속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김영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임금이란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생존입니다. 생존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또 그 가족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금 체불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기 계신 김기현 당대표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해결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근로복지공단 우리 이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근로감독관 여러분들도 처우라든가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일하는 데서도 우리가 성과가 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런 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근로감독관도 행복하고 근로복지공단 직원들도 행복하고 그렇게 해서 체불 없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우리 김재원 감독관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최서병 대리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직원들이 업무량도 많고 좀 힘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처우 문제도 좀 쉽지가 않다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좀 더 저희들이 보강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원 감독관께서 한 말씀만 주시고 그 다음에 최서병 대리 혹시 조금 더 말씀할 게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린 건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제도 대책이 이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집행하는 감독관의 역할과 사명감이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모두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제 사실 좀 업무량이 좀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과도한 업무량을 해소하고 또 처우 개선한다는
있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량 감소를 위해서 사실 저희 근로감독관이 많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이 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뭐 공무원 자체의 뭐 보수라든지 요새 인기가 많이 시들해졌듯이 또 하위직의 승진 적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비롯되는 그런 사기 저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그 전반적인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더 말씀할 부분 있으세요? 뭐 이렇게 많이 뭐 말씀드릴 건 없는데 저희도 이제 그 노동부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 있어서요. 조금 그 이전보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내려오든 최종적으로는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이제 입력을 하고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둘보다는 셋이라는 노동력이 생기면 조금 더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 한편 또 세금을 최대한 절약해서 삶을 살아야 또 다른 분들이 좀 더 나눠들 수 있다는 그런 고충이 있는 점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일을 제대로 그래야 또 민원인들도 사실 이렇게 좀 더 친절하게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챙겨들어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혜린 감독관 전산 좀 더 간소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될 것들을 뭐 좀 정리해 놓은 거 있으세요? 제 생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라 아직 말씀드린 부분은 아닌데요. 그 뭐 이제 체불액이 명확하고 뭐 사업주 처벌 의사도 없고 사업장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이제 이해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신고하시는 근로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처벌 의사 없이 그냥 간이 대지급금으로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시거나 하시면 이제 한번 그 출석해서 조사 받으시고 체불임금은 확인서 받아서 이제 근로복지공단 가셔서 신청하시는데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 절차 자체부터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네요. 출석도 이제 조사를 받다 보니 한 번씩 하셔야 되시고 이제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전선이 활성화되면 더 훨씬 더 빨라지고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저 여쭤보려는데 우리 저기 뭐 이건한 감독관님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체불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악덕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거의 반고의적이라거나 뭐 미필적 고의거나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전에 이미자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근로기준 개정안 그 내용이 그런 매우 뭐 반고의적이거나 미필적 고의적인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 많을 것도 없고 민사상 책임도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해야 될 사례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조금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좋은 뭐 제안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약간 객관적인 통계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한 10건의 신고 사건이 제기되면 감독관이 맡고 있는 상태에서 노사 간의 갈등 해결되든지 아니면 사법처리를 하든지 이런 게 해결된다고 하는 이런 건이 한 55에서 한 60% 정도는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검찰에 넘어가는 전체 비율은 한 20-30% 이렇게 또 감독관마다 좀 더 이렇게 사법 처리를 적극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과 조금 노사 간에 원만한 합의 해결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여기 검찰의 송치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어떤 비율이 좀 다르긴 한데 한 여기 20-30% 정도가 이제 검찰에 넘어갈 소지가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벌금까지 끝까지 이제 떨어지는 것은 한 1-20% 정도로 하는데 만약 사업주가 청산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이 대지급금을 이제 활용을 하면 사업주가 안 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간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 끝까지 사업주가 이제 체불을 하고도 안 오면 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가 소재 수사도 가고 또 엄정하게 사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적 처리가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체불임금을 받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리 하려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고 힘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사건을 처리하는데.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그 사법 처리를 하든 그 간이 대의 지급금을 발급을 하려는 체불 확인서를 발급하든 체불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체불 확정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그 노동청에 그 출석 요금만이 능사는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네. 전화로라도 빨리 체불 확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네. 그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최대한 의지를 가지고 네. 신속하게 그 출석 요금만을 이제 고집할 것이 아니고 전화 조사 등도 적극 활용해서 신속한 어떤 체불 확정 및 근로자 권리 구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환 실장님께서 좀 전에도 보니까 이게 출석하시 어려운 분들도 시간도 많이 딜레이 되고 하니까 전화로 인터넷 잘 안 되시는 분들 특히 그러시니까 전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챙겨봐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차관님 말씀 듣고 마무리해서 마칠까 싶은데. 저희들이 추석 명절 대비 그 체불임금 그 특별 그 대책반을 좀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체불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그 업종이 건설업종입니다. 그다음에 제조업이고 그래서 이런 그 건설업종하고 제조업종에서 체불 그 임금 대책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 신속한 그 체불임금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간이 대지급금이라든가 또는 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그 융자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처벌 이전에 먼저 그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데 저희들은 그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그 악의 반복적이고 좀 고의적인 그 임금 체불을 하는 그 사업주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 사법 처리로 그 임금 체불하면은 그 폐가망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을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 이번 그 추석 명절에 그 대비해서 임금 체불로 그 우는 얼굴로 그 추석을 맞이하는 근로자분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좀 더 그 우리 명절을 따뜻하게 우리 노동자들이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문제 해소에 좀 더 만전을 기하실 부탁을 드리고 힘들지만 우리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체불임금 어려움에 있는 서민들 옆에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있다는 점을 알리는 현장 간담회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그 민생 안정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번째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